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지금 자원도 그렇고 공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내용을 보고 이걸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 그렇다면 절대 공부 못해요. 짜증나서. 한번 쓱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렇게 내용 듣잖아. 그럼 대충 서서히 감이 잡히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걸 사전 찾아보듯이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내지 말고요. 문제 풀다가 여러 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명 통증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 실행이 안 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쭉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가도 돼.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안 되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206페이지 이제 다시 포인트 잡아줄게요. 우리가 최종 에너지 가운데 전력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는 거잖아. 이에 대해서는 시험부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부터 하나 정리해줄게요. 우리가 발전할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설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발전 설비. 그러니까 설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발전소의 전체 용량, 자기의 최대치를 설비라고 해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능력이 100이야, 설비량이 100이라 그럴게요. 근데 100만큼 전기를 다 생산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고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는 양은 발전량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능력치가 100인데 전기를 만약에 80만 생산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 20은 여유분. 얘가 첫 번째 발전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 양식은 능력치는 10이야. 근데 발전하는 전기 실질량을 봤더니 2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0%다 1년 내내 들어가는 발전소는 없어.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설비량 순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발전량 순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랑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가동률. 자, 자기의 능력은 100이야. 80만큼 생산했어. 가동률은 80%. 얘는 가동률이 20%. 이해해요? 그래서 화력, 원자력, 수력 가운데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개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설명할게. 자, 설비 용량은 100% 가동했을 때 전력 생산 능력이에요. 발전소가 최대로 낼 수 있는 힘,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 그래서 순서를 봤더니 화력이 67.2%, 원자력이 23.3%, 수력이 7.3%예요. 자,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발전 용량, 실제로 생산하는 전기를 봤더니 화력이 66.5%, 설비량 비중에 비해서 조금 낮죠. 자, 그 다음에 원자력은 31.3%, 설비량에 비해서 발전량 비중이 더 높아요. 쉽게 말하면 가동률이 더 높다는 얘기야. 가동률이 여기에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높다, 낮다, 상대적인 수치만 알면 돼. 자, 그런데 수력은 전력 생산량 가운데 1.4%를 차지해요. 자, 위에 설비 용량은 7.3%, 발전량은 1.4%, 굉장히 떨어지죠. 왜? 수력은 물이 풍부해야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 자, 우리나라 비가 여름철에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계절에는 발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수력 발전은 가동률이 제일 떨어지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률이 제일 높더라.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여기가 2월달, 여기가 12월달. A 발전소는 발전량이 계절에 따라서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B 발전소는 겨울에는 좀 적고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쓸 때는 늘어나고 다시 겨울철에 적어주고 얘가 B 발전이에요. 그러면 A가 원자력이라는 거잖아. 원자력은 되게 기계가 크고 복잡하죠. 그래서 얘가 스위치를 올리잖아? 또는 스위치를 끄잖아? 그럼 여기 뭐 선풍기 꺼지시지, 에어컨 꺼지시 그런 게 아니라 얘도 막 에어컨 난방기도 전원 키면 조금 지나서 뜨거운 공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틀이 지나야 발전을 시작한대요. 스위치 올리고 이틀, 스위치 내리면 또 이틀 뒤에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껐다 켰다가 안 해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1년 내내 비슷하게 전기를 생산하고요. 화력 발전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쉬우니까 전기를 많이 쓸 때는 많이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을 때는 좀 덜 생산하고 물론 얘의 최대 능력치는 이만큼이 되겠지 이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생산할 때도 있고 적게 생산할 때도 있고 화력 발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밑에 있는 끝까지 가동률까지 설비량, 발전량, 가동률 어떤 개념인지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수치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 달라지는 겁니다. 화력이 대략 70% 가까이 나 원자력이 30% 정도 수력은 거의 없더라. 그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두 가지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발전 양식이에요. 자, 발전 양식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뭘 보고 발전 양식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발전 양식하고 발전원하고 달라요. 발전원은 뭘까? 두 개가 다르다고. 하는 방법, 불을 빼느냐, 물을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발전원은 그 근본 에너지원이 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다르게 물어봐요. A, B, C, D가 있는데 발전 양식을 물어보는 부를 수도 있고 문제에서 그렇게 적어도 발전 에너지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발전원이 뭐냐. 봐봐. 발전 양식이라는 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화력,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수력 이렇게 하나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발전 양식이야. 근데 발전원은 어차피 원자력하고 수력은 원자력하고 수력이잖아. 근데 발전원을 봤더니 화력은 불을 에너지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떼요. 그래서 이 화력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력 발전소 중에 석탄을 떼는 발전소가 있어요. 자, 무연탄하고 유연탄하고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유연탄이라서 그냥 석탄이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떼는 화력 발전소가 있냐면 천연가스를 떼는 화력 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석유를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소도 있더라. 그럼 잘 보세요. 발전 양식에서는 1등이 화력이었죠. 2등이 원자력이었고 3등이 수력이었어.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이제 물어보진 않아. 점수를 주려고 모를까?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잘 봐. 석탄,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수력이 이렇게 있으면 발전량이 많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발전량이 많은 순서대로. 제일 확실한 건 얘는 꼴등이야. 여전히 1.3%밖에 안 되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일단 화력 발전소 안에서만 순서를 따지자면 석탄이 제일 많아요. 값이 제일 싸거든. 석유는 값도 비싸고 화력값이 많이 들고 뭐 다른 데도 많이 써야 되니까 석유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5.몇% 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중간 정도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얘가 제일 많고 얘가 제일 적고 얘가 중간인데 이 원자력이 문제예요. 자, 원자력이 우리 비중을 보면 31.3%라서 전체 2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석탄을 떼는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원자력, 그 다음 세 번째가 천연가스, 네 번째가 석유, 제일 적은 건 수력.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석탄에 이어서 2위라는 거. 에너지 원별 순서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물어볼 때는 보통 3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와요. 3점짜리로. 자, 그래서 잠깐만 정리하세요. 여기 표는 지금 설비 용량, 발전 용량 이렇게 수치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우리 구성이 적어놨잖아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 2010년 기준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래프야. 근데 잘 봐. 거기 오른쪽에서 지금 설명을 자세히 적어놨지만 1980년, 그러니까 80년이 시작할 무렵에는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석유가 절대 다수였어요. 왼쪽 제 아래 그래프, 그치? 근데 석유값이 비싸니까 발전에 있어서는 석유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대신 원자력과 석탄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석탄이 더 많다. 그다음 여기가 저번 표 했는데 원자력이 1990년쯤에는 절반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를 추적하게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비중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긴 하더라고. 그래서 포인트는 과거에는 석유가 대부분 1990년 정도에는 원자력이 완전 1위. 그래서 선생님이 배울 때는 원자력이 1위라고 배웠어요. 화력보다도 많다고 배웠어.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석탄이 1위, 원자력이 2위. 제일 적은 게 수력이다. 그렇게 이 부분 지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이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리는 게 어렵잖아. 2000년도야. 그러니까 지금은 2010년도고요. 이미 10년 전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우리가 숨만큼 나오거나 유튜브 가서 보지 말라고. 거기 보면 다 10년 전 자료예요. 이 통계 자료들이. 특히 그 부분을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자료 볼 때는 제일 먼저 제목을 봐야 되고 기준 연도를 봐야 돼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이렇게 외우기 바빠서 이 그래프가 뭐지? 이 표가 뭐지? 잘 안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볼 건 제목 보시고요. 기준 연도를 봐야 돼.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여러분들도 통계책 들어가고 나잖아. 통계책에서 나 상주해야지. 무슨 통계야? 무슨 통계? 네. 신재생 에너지죠. 발전량에서 수력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데, 근데 여기는 이제 중전에 나왔던 문제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통계책 같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안 다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전기 생산하잖아. 그리고 수력 자체가 원래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요. 지금 통계 그 범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르자면 수력보다 신재생 에너지에 생산하는 전기량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범주상. 자, 그럼 206페이지 내용 별거 없으니까 내용 별거 없지만 이거 중요해요. 이거 발전 원별 충성. 보통 애들이 이거 안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활용하라고 말린단 말이야.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자, 206페이지로 갈게요.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발전 양식별 특징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자, 그런데 대신 자, 밑에 있는 발전 양식별 발전소 분포 있죠? 자,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줄게요. 이 부분 꼭 체크. 자, 이번 수능에서도 그렇고 가끔 지도에서 발전소 위치만 표시하고 각 특징을 물어봐요. 자, 지도에서 찾는 거 알려줄게. 자,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 위치를 봐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 자, 딱 4군데밖에 없으니까 외우세요. 자, 원자력 발전소는 첫 번째 어디에 있냐면 경상북도 물진에 있어요. 자, 물진 어딘지 기억나요? 영덕 위에 삼천 밑에. 이건 삼천 밑에. 그 다음 두 번째 발전소가 어디냐면 월성이라 그래요. 월성이라 그러는데 얘도 시군 이름이 아니라서 지도에 찾는 게 되게 힘들 건데 월성은 현재 어디냐면 경주에 경주야. 그 지도를 찾을 때 여기 봐봐. 이 지도를 보면 오른쪽 아래에 월성 있잖아요. 경주야 경주. 경주는 포항 밑에. 포항 밑에 옛날에 월성 분이었는데 경주시랑 통합됐어요. 근데 이걸 잘 경주 원자력 발전소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월성 원자력 발전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밑에 보면 보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보리. 자, 보리는 획득격상 어디냐면 기장군이에요. 근데 기장군도 낯설죠. 왜냐면 얘도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에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잡힐 때는 어디로 잡히냐면 부산으로 잡혀요. 놀랍게도 원자력 발전소가 부산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인구가 적은 해안가 지역에 위치한다. 제가 이제 어디까지 이론인 거고, 우리나라는 부산하고 경주하고 남북면 보호 지역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2개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다, 그럼 일본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피해가 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머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뭐냐면, 영광이에요. 자, 영광이 뭘로 유명해? 불빛. 자, 얘는 행정특성 어디냐면,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자, 얘는 경상북도고요. 경상북도. 자, 그래서, 또 알아주세요. 원자력 발전소가 물론 이 지역마다 발전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4개잖아. 그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제일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이 많은 동네는 경상북도예요. 그렇잖아? 절반 이상. 4개를 알았으면 경주 경상북도야. 포항 바로 밑에고 울산 위인데 경상북도야. 자, 그 다음에 부산, 전남이 있는데 뭐 양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하면 하나, 둘, 세 개지만 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어. 영남권과 호남권. 그러면 여기까지가 영남권이잖아요. 비율이 대략 3대 1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딱 4군데밖에 없으니까 발전 양이라든지 또는 지역 찾기라든지 그런 거 찾을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원자력 발전소. 얘가 포인트야. 얘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딱 4가지 알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찾았으면, 우리가 이제 수력하고, 화력하고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화력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석유, 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죠. 외국에서 수입해오니까, 당연히 해안가 지역에 발전소가 있어요. 그걸 굳이 내륙과 동교가도 발전할 필요가 없잖아. 해안가 지역에 발전을 짓고 그걸 이용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에 비해서 수력 발전은 높이가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서 물을 발전하는 거잖아. 일단 지역이 좀 높아야 돼요. 해안가 아니야? 다 내륙이란 말이야. 강해 중상류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위치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골라냈어. 해안가에 있는 게 화력, 내륙에 있는 게 수력, 끝! 그러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지도에서 뭐 이렇게 다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거, 그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정리하세요. 우리 발전 양식별 특징은 정리 안 해도 괜찮죠? 이건 뭐 쉬운 내용이니까. 얘들 이거 헷갈려도 아닙니다. 자, 대신 한 가지만 또 얘기 체크를 해줄게요. 자,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 그 환경 기출문제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율을 물어봤어요. 수입 의존율. 여기 봐봐. 자, 수력은 수입 의존율이 몇 퍼센트다? 야, 물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발전하지 않잖아. 얘는 수입 의존율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은 우라늄 수입 의존율이 몇 퍼센트다? 얘는 100%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라늄이 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석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화력 전체를 옮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는 무연탄하고 유연탄도 나뉘는데 대부분 무연탄을 이용해요. 근데 문제는 무연탄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도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돼. 90%를 넘어가는 건 확실한데 무연탄 때문에 100%는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는 그거까지 통계로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했잖아, 소량이지만. 그 다음에 석유는 안 나오지만 얘만 100%지 얘랑 얘랑은 100%가 아니야. 그래서 화력은 수입 우주들이 100%가 아니에요. 거의 100%지만 100%는 아니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디다 적어놨을 건데. 아, 저거 어딘가 있을 거야. 내가 기억이 있으면 그렇지. 자, 정리했으면 203페이지 넘어갈게요. 203페이지. 자, 여기 203페이지는 이제 체크 좀 할게요. 체크 좀. 자, 예를 들어서 발전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지역별 순서를 물어봐요. 발전소 위치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근데 다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분석해가지고 5개 지역, 잘 물어보는 지역을 완벽하게 정리해놨어. 자, 그래서 봐봐. 먼저 전체적인 총 발전량이 제일 많은 행정구역은 충청남도예요. 화력발전소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2위가 경상북도고 3위가 전라남도고요. 근데 뭐 이거 전체적인 순서를 잘 물어보진 않아. 각 발전 양식별로 물어봐요. 자, 그럼 봐봐. 수력 볼게요. 자, 수력은 일단 체크. 자, 수력이 굉장히 양이 적지만 다른 발전소하고 달리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은근히 잘 물어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선생님이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얘는 해마다 순서가 좀 많이 달라져. 그래서 수력 발전의 순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체로 강원도가 좀 많을 것이고 뭐 이렇게 산간 지역, 충청도도 좀 많을 것이고 뭐 그런 감은 있잖아. 그 정도만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충청북도가 중요해요. 충청북도. 봐봐. 왜 중요하냐면 화력, 원자력, 수력 중에 일단 원자력은 특정한 지역에만 있으니까 뺄게요. 그나마 화력하고 수력이 골고루 퍼져 있단 말이야. 행정구역별로. 근데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화력 발전이 수력 발전에 비해서 전력 생산량이 더 많아요. 왜냐면 얘가 고작 1.3%밖에 안 되잖아. 심지어 강원도조차도 화력 발전에 생산하는 전력량이 수력보다 많아. 근데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반대예요. 유일하게 수력 발전이 국내 자립, 지역 내 전력 생산량에서 1위 행정구역 충청북도. 충청북도.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적은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쉽게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자력 발전소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볼게요. 자, 충청남도는 발전량이 2위예요.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없고 수력 발전은 정말 뭉뭉같이 있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화력 발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자, 플러스 알파. 그래서 국내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석탄 소비량이 많은 행정구역이 충청남도예요. 아까 했던 거지. 충청남도가 석탄 소비량이 제일 많더라. 그 다음 충청북도는 발전량이 전국 꼴찌인데 유일하게 수력이 화력보다 발전량이 많다. 수력이 화력보다 많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강원도는 당연히 수력 비중이 꽤 높아요. 화력 발전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원자력은 당연히 없고 물론 풍력은 지금 빠져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수력보다 화력 발전량이 더 많아요. 강원도라 하더라도 무전타도 떼고 그러거든. 강원도니까. 자, 그런데 다시 자 설비량 볼게요. 발전량하고 지금 강원도가 빠지는 거야. 여기 봐봐. 강원도 발전량을 봤더니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화력이 수력보다 많아요. 발전량은. 근데 설비량을 봤더니 수력은 발전량과 설비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강원도가 나오거든. 문제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야. 얘가 발전량 자료인지 설비량 자료인지. 설비량은 화력보다 수력이 더 많아요. 강원도가. 그러니까 좀 강원도가 좀 애매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충청북도는 설비량, 발전량 전부 다 수력이 더 많고요. 강원도는 설비량은 수력이 많지만 발전량은 화력이 더 많더라.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경상북도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 비중이 30%가 넘어가요. 전체 전력 탄약 가운데. 근데 경상북도가 그 중에 절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라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주는 수력 없어요. 따로 다 쓰면 되잖아. 원자력 발전소 없어. 그러면 만약에 제주도가 이렇게 통계자료로 잡힌다. 100% 화력이에요. 물론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신재생 에너지는 제외라고 써줘요. 이해? 제주도는 수력받지 못한다. 원자력 발전탄이 없다. 100% 화력 발전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A, B, C 있잖아. 그래프. 거기에서 A, B, C가 각각 어떤 발전 양식인지 찾아보세요. 각각.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발전하는 설비라는 게 뭐지? 봐봐. 자, 우리가 C가 100%인 제주도 있죠? 제주도 C가 100%잖아, 지금. C가 화력이에요. 화력. 그래서 강원도를 봤더니 화력의 비중이 좀 작죠? 이 문제는 지금 설비량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강원도는 설비량을 따지면 수력이 더 많다고. B가 수력이에요. C가 화력, B가 수력, 그럼 A는 당연히 원자력. 영남권에서 많이 생산하는 원자력.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설명 보지 말고 A, B, C가 어떤 거냐 한번 구분해보세요. 이건 지금 발전량 기준이에요. 발전량 기준. 얘도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A, B, C가 뭔지. 설명 듣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애들이 헤매는 거야. 처음에 봤더니 강원도가 일단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C가 원자력이라는 건 금방 찾아내요. 누구나. 근데 강원도를 봤더니 A하고 B하고 A가 화력일까 B가 화력일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쵸? 자, 근데 이건 지금 선생님이 발전 양변을 했죠. A가 화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라남도 봐봐. 전라남도에는 수력 발전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를 보고 구분했으면 쉬웠을 텐데 얘들이 강원도에 삐 꽂혀가지고 되게 많이 했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봐봐.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A, 수력이 화력보다 발전량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20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넘어갈게. 그 다음 204페이지. 204페이지. 자, 우리가 발전 양식을 그냥 그렇게 외우는 상관없는데 특징만 빨리 잡아줄게요. 자, 우리가 수력 발전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낙차가 커야 발전하기 유리해요. 조그맣게 이렇게 뭐 수건을 뚫거나 그래가지고 낙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발전하는 게 유리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시 발전에 유리해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발전 양식을, 수력 발전 양식을 이해하는 핵심이야. 자, 그리고 첫 번째, 댐식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력 발전이야. 댐을 건설하고 그냥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발전을 하다. 끝.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 그다음 두 번째, 수로식 볼게요. 자, 수로식은 이것만 체크하면 돼. 자, 경사가 급하고 부글부글 흐르는 감이 분면선이에요. 자, 여기다가 댐을 만약에 건설했어.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호수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그럼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인 댐식. 근데 문제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수로를 틀어. 이쪽으로 물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경사가 급하니까 낙차를 더 크게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수로를 틀어가지고 낙차를 더 크게 한다. 얘가 수로식이에요. 그 수로식은 감이 분명하는데 주로 하는 거야. 자, 포인트는 발전이 끝난 물이 원래 자기 하천 쪽으로 다시 흘러오라. 그러니까 자기 하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수로식 발전이에요. 이해돼? 자, 그다음 세 번째, 저낙차식은 글자 그대로 낙차가 작은데도 발전을 해요. 왜? 유량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낙차는 별로 안 되지만. 자, 그래서 다른 발전 양식은 전부 다 하천의 중상류 지역인데 저낙차식만큼은 유량이 풍부한 하류예요. 그래서 저낙차식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야? 팔당댐. 서울 바로 옆에 있는 팔당댐. 얘는 한강 하류에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유역 변경식 볼게요. 자, 유역 변경식이라는 건, 자, 우리가 유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참 때 배웠죠. 하천 유역. 근데 발전을 하고 났더니 그 물이 유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역 변경식이야. 그래서 뭐 다른 걸 떠나서 여기에 A 하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B 하천이 있어. 근데 다른 식 발전 양식은 A 하천에서 이렇게 댐을 만들어가지고 발전을 했어. 그럼 그 물이 다시 A 하천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유역 변경식은 A 하천에 있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물을 보내서 발전이 끝난 물이 다른 하천 유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역 변경식이야. 이해해? 보통 그래, A랑 B 하천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분수계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A 하천과 B 하천이 아니니까. 그 다음 A 하천에서 여기 댐을 막으면 여기에 저수지가 생기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이쪽이 낙차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유는 간단해. 이쪽은 지금 완경사예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급경사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낸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한쪽은 완경사, 한쪽은 급경사. 이런 지역을 뭐라고 불러? 경동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경동지역을 이용하는 지역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 양식이 유역 변경식이에요. 자, 지역과 관련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얘가 나온단 말이야. 수력 발전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지역과 관련이 있으니까 비중에 비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유역 변경식은 우리가 위치 좀 알아둘게요. 자, 첫 번째는 딱 두 문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미 이야기 한번 했던 거야. 강릉 수력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가 강릉인 거야. 여기 위에는 대관령인 거야. 한번 설명했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인 유역 변경식 발전소 강릉 수력 발전소예요. 그럼 하나 더, 강릉 말고 섬진강 수력 발전소가 있어요. 섬진강 수력 발전소. 자, 말 그대로 섬진강 유역에 있는 건데, 자, 얘는 시험 문제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간단히만 이야기해 줄게요. 여기가 남부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요. 기억나? 그 다음에 여기 분수기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별로 없어.
근데 반대로 여기 봐봐. 여기가 전라북도 황해안 지역인데 평양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간척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아. 여기는 땅덩이는 넓고 돈은 많은데 물이 부족해요. 여기는 물이 많은 거야. 농사지을 물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섬진강댐을 건설했어요. 그 물을 이쪽으로 흘려보내면서 여기에서 지금 발전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면 섬진강댐이 있는 곳이고 여기 지역이 정읍이야. 정읍이라고 실제로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기출문제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읍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중위에서 나온다는 거야. 자, 지도에서 제목 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도 유역 병력 발전소가 있는데 얘는 넘어갈게요. 왜 그래? 자, 양수식 볼게요. 양수식. 이 양수식은 글자 그대로 물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봐봐. A라는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댐을 건설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정수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떤 방법에서는 어쨌든 아래로 물을 흘리면서 발전을 해. 근데 양수를 한다는 얘기는 물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얘기잖아. 자, 밑에다가 다시 댐이나 제방을 건설해가지고 발전이 끝난 물을 다시 이렇게 담아둬요. 모아둔단 말이야. 이 물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발전 양식하고 달리 댐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상부댐, 하부댐. 상부저수지, 하부저수지. 이해해?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자, 위에서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뭐 하냐면 발전해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면서 양수를 해. 아니, 물을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기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써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 자, 중요한 거. 발전할 때 생기는 에너지의 양을 1이라 그럴게요. 양수를 할 때 똑같은 양의 물을 끌어올릴 때 쓰는 전력을 2라 그럴게요. 1번이 많을까? 2번이 많을까? 발전량이 더 많아? 야, 물 100만큼을 아래로 흘려보내서 발전을 했어. 근데 그 100만큼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 에너지는 어떨 때 더 많이 드냐면 2번 에너지가 더 많아요. 에너지라는 게 100%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 자, 여러분들 왜 헷갈리냐면 아니, 왜 발전을 하는 것보다 양수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데 왜 발전을 하고 그래요? 그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실제 포인트가 된다고요. 얘는 왜 하면 할수록 손해야, 전력이. 근데 발전하는 까닭이 뭐냐면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잉여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남아도는 전력이 있단 말이야. 우리 잉여인가 많이 하잖아. 나는 잉여라고. 그 말 되게 싫어하는데 애들이 자꾸 나보고 지리세는 잉여래. 나쁜 것들. 근데 우리 잉여 전력이 할 수 있어. 자, 봐봐. 원자력 발전소 나서니 뭐라 그랬어요? 얘는 가격을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추고 계속 간단 말이야. 밤에도 돌아가요. 여름에도 돌아가고, 겨울에도 돌아가고, 가을에도 돌아가.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 중에서도 용량이 되게 큰 대용량 화력 발전소도 딱 떴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면. 그건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들은 1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쓰는 계절이나 또는 밤에는 전력이 남아돌아요. 어차피 전력이 남아도니까 그걸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낮에 발전을 하는 거죠. 이해? 자, 물론 보통 다른 참고서를 보면 야간 잉여 전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야간의 전기가 모자라. 그 모든 계절에 발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밤에 전기를 좀 적게 쓰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양수기 발전 못해. 왜냐면 전력 사용량이 너무 많잖아, 가게도. 근데 봄, 가을에는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자, 그럼 제가 이 양수기 발전소가 시험지에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수력 발전소는 비가 올 때밖에 발전을 못한단 말이야. 얘는 비가 안 와도 발전할 수 있죠. 비가 안 와도 발전할 수 있잖아. 자, 그럼 비가 안 와도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얘는 설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늘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상황이 안 맞아서 발전을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른 발전 양식 4개를 합쳐도 얘보다 설비량이 적어요. 얘가 설비량 최대. 발전량이 최대는 아닌데 설비량은 최대예요. 그 다음 2번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환경을 극복하고 그냥 말로만 할게.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를 많이 쓸 때 발전을 하니까 전력 사용 효율을 높여줘요. 남는 거 활용하고 부족할 때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같거나 다르지만 다른 발전 양식에 비해서 그나마 1년 내내 고르게 발전을 하는 게 양수식이에요. 그것도 원리만 알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유력 병행 발전소는 지금 강릉하고 전원 2개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양식도 은근히 지역학교 논리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몇 개만 이렇게 좀 익혀두세요. 근데 대표 좀 해놔서. 자, 어디냐면 여기가 써놨는데 산망진이라고 있어요. 산망진은 지도를 못 찾아. 산망진은 밀양시 삼량진읍이에요. 삼양인데 삼랑이 아니고 이 안에 삼양진, 밀양시 삼양진이야. 자, 밀양이 어디냐면 부산 바로 위에예요. 경상남도 밀양. 자, 그 다음에 무주는 전라북도 무주. 그 다음에 양양 있죠. 양양, 강원도 양양. 그 다음에 산청은 지리산 바로 밑인데 경상남도예요. 좀 이따 엑스도 살펴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수력 발전을 이렇게 들어보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와 양수식 발전소의 특징을 들어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수식 발전은 지금 확인해 줄 것. 자, 그래서 204페이지 쭉 읽으면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기분 한번만에 그냥 잘 무리하면 안 되지. 아프다고? 어떤데? 야, 그거 달면도잖아. 달면도잖아, 그런 거지. 구멍을 뚫는 거잖아. 야, 너 자동차 터널 통과할 때, 응? 너 산도 있냐? 아니, 그걸 고민할 수 있긴 하다마는. 야, 나 지금 화내서 되는 거지. 야, 애들 지금 봤냐? 뭐라고? 자, 뒤에 봅시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자, 말 빨리 하고,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자, 205페이지 뜨는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뭐 외우라 그러지 말고요. 나중에 찾아보라고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지금 흑백이라서 잘 안 보여.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설명 보고 그거 다 참고하세요. 자, 1차에는 이번에는 생산이에요. 생산. 자, 생산인데 소비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만 봤더니 일단 원자력 포함이 되는데 원자력이 제일 많겠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생산 거의 없는데 원자력이 몇 분이야. 자,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생산하더라. 여기 그렇게 표시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 이게 포인트야. 수력 발전이 된다. 천연가스가 통계에 잡힌다. 소비량이 아니라 생산량에서. 자, 또는 A, B, C, D를 찾는데 얘가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무조건 천연가스예요. 중요한 포인트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자, 그 밑에 1차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봤더니 자, 얘는 생활권으로 구별할 수 있고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자, 밑으로 넘어와서 위에 거 말도 못했고 자, 위에 거에서는 2004년도부터 천연가스 생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에서는 행정구역 쭉 봤더니 전라남도가 제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잖아. 자, 왜냐면 여기에는 커다란 화력발전소가 있고 그렇잖아? 그 다음 석유화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수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소비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아요. 전라남도가. 약간 우회잖아.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가 있는 서울이 또는 경기도가 수도권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것 같은데 아니야. 대부분 산업용으로 소비를 하니까. 전라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생활권으로 나눴더니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자. 영남권.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쳐가지고 영남권이잖아. 굳이 안 합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상관했던 얘기인데 천연가스는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한다. 인구 기준보다 많은 양을 소비한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금 치팅이라고. 자, 나머지 건 집에 혼자 공부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20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06페이지. 자, 유연탄 소비는 제일 많이 소비하는 동네가 충청남도. 아까 말했잖아. 화력발전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경상남도도 화력발전소가 많아가지고 유연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해요. 자, 그래서 생활권으로 구별하자면 역시 영남권이 제일 많이 소비하고요. 경상북도에 화력발전소 제철소가 있잖아. 그래서 생활권으로는 역시 영남권이야. 근데 충청남도가 제일 석탄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고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적어볼게요. 이제 수도권 지역은 뭐 1차 에너지 소비 또는 1차 에너지 생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자, 얘는 뭘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렇잖아? 이거 정리 안 하면 약간 헷갈린다. 또 볼게요. 자, 수도권은 서울,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 인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특성이 조금 달라요. 그거 특성만 파악하면 어렵진 않아. 봐봐. 서울은 산업용, 그 다음에 가정용,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수송용, 그 다음에 공공 기타가 있었잖아. 네 가지 부분. 자, 어떤 거의 소비량이 제일 많을까? 어떤 부분에서? 서울은 사업이 관련해 있을 거 아닐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자동차보다 많긴 하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사니까 중국 지역에 가정용으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서울은 압도적으로 많아. 뒤에 가면 이렇게 총 정리해놨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정 상업용으로 8,395, 수송용이 좀 많긴 하지만 4,857, 가정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얘가 서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봐봐. 경기도는
사람 굉장히 많이 살아요. 서울도 많아.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되게 많고 전국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뻗어 있잖아. 그래서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공장이 훨씬 더 많아. 경기도는 이 세 가지가 비중이 거의 같아요. 공공기사는 빼고. 자,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인천은 가정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인구가 훨씬 적으니까. 근데 수능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 왜냐면 인천 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커다란 트로트 같은 것들이 인천으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수능이 많은 거야. 물론 사람은 적지 않지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봐봐. 인천은 수송용이 제일 많고 상업용,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서울은 가정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경기도는 세 가지가 비슷하고 인천은 수송용이 제일 많더라. 그렇게 지역 특성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알아둘 것. 자, 이 부분 넘어갈게요. 210페이지까지 넘어가고 208페이지는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208페이지 볼게요. 208페이지. 자, 제일 첫 번째 철광석은 강원도 양양이 대표한 기다. 한번 설명해 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텅스텐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이 대표한 기다. 위치 확인하는 문제니까 얘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을 봤더니 석회석이 나와. 석회석을 봤더니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자, 시멘트 공업에 원료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얘가 제철 공업에서도 쓰여요. 석회석이 제철 공업에도 쓰이고 지금까지 딱 한 번 질문에서 나온 적이 있어. 선생님이 잘하는 만큼 하자면 다른 학교 지금 선생님이 시험들 좀 어렵게 냈나봐. 석회석에 대한 물고 틀린 거 물어보는데, 자, 석회석은 제철 공업에서 쓰인다라고 질문을 낸 거야.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다 틀렸어. 근데 선생님 교재로 공부한 애가 맞춘 거야. 그래서 걔가 자기한테 전교 1등을 했대요. 지리만. 맞아. 제철 공업에도 쓰이더라. 일단 고령토 볼게요. 자, 고령토는 도자기 만드는 흙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분포하냐면 중생대 경상구춘군에. 경상구춘군이라기보다는 그때 단입한 화공합이 이렇게 수거 작용을 받아가고 형성되게 고령토야. 그래서 경상남도 일대에 주로 분포해요. 하동산청이라고 지금 봐봐. 하동산청, 경상남도 서쪽 지역에 고령토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도자기를 만들고 얘는 내화 벽돌이라고 하는데 내화가 뭐야? 내화. 불에 견디는. 자, 그 다음 주사는 SiO2인데 화학식은 우리 화학 보면은 모래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있죠? 이게 석영인데 대성분이 SiO2예요. 주사의 주사. 근데 얘는 뭘 만드냐면 유리 만들어요. 알고 있죠? 모래 유리 만드는 거. 그 다음 이걸로 반도체 만들어요. 또 우리나라 삽이 많잖아. 사압 같은 거 많잖아. 거기에서 부분 채취를 해. 자, 아무튼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나 궁금한 거 하나씩 해결해 줄게. 자, 문제를 좀 어렵게 내다 보면 무역산하고 석회석하고 분포 지역을 물어봐요. 자, 둘 다 고생대 지시가 나오잖아. 분포 지역이 거의 일치하는데 한 군데를 보면 쉽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무역산 봐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고생대에 형성된다 말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중생대에 형성된 것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고생대에서만 형성된 건 아니라고.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중생대에서 형성된 무역탄을 캐던 되게 유명한 한강 지역이 있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게 어디냐면 고령이에요. 자, 고령이 어딨어? 거기 모성.
자, 우리 보령이 어디냐면, 충청도야, 충청도. 충청남도 보령시인데, 뭐로 숫자잖아. 저희가 보령이야. 자,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어디냐면, 자, 나중에 같이 볼게요. 해안반도 안면도 알죠? 안면도 알 거 아니야? 안면도 바로 오른쪽에 있는 행정구 있지? 해안가 지역. 거기가 보령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령, 과거에 굉장히 커다란 무연탄 탐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역도가 나왔어. 두 개가 헷갈려. 보령이 체크가 돼 있으면 무연탄이야. 보령이 없으면 사퇴하자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포인트야. 옆에다 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갈게. 200페이지. 많아. 공업 안 받았네. 공업 받았어? 공업 있어? 응? 그냥 땡겨 넘어갈 거 없지. 자, 200페이지 문제 한번 해보세요. 조력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잖아. 지금까지 아예 없었어. 통계자료 아예 안 잡혀요. 조력 발전을 통계자료로 다시 잡을 수가 없어. 2012년 이제 우리 2012년 6월이잖아. 아직은 통계자료 정리가 안 끝났어요. 발표를 아직 안 했어. 통계자료 거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중반쯤 돼야 2012년 중반쯤 돼야 2012년 자료가 나와요. 통계자료가 엄청 많아. 정리하는 시간 걸리지. 야, 통계 사람들 통계를 돈 버는 거 아니거든. 통계청 회사에 들어가서 해내기 시작하면 아무 답도 없어. 너무 많은 통계자료. 근데 잠수는 해내기구나. 근데 잠수는 해내기. 응? 자, 안 채워지는 거 쭉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러네. 좀 드라마해. 이상한 나라에 여기 있습니다.
하기 싫어? 어떻게 안 하잖아. 없으면 안 됐잖아. 진압가스는 대부분 가정에서 수리하지. 도시가스는 대부분 가정에서 수리한다고. 집안 한번 영상 보고 혼자 공부해봐.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야. 혼자 공부하려면 자연히 정리해서 되겠으니까. 네. 전화가 안 내릴게요. 왜 내려? 계속 돌려주세요. 올려놔야지. 왜? 그거 한번 죽여주시면 왜? 아니, 뭔지 몰라. 선생님 네이버 플레이어. 응. 아니 유튜브가. 유튜브지. 그건 아는 거야? 내 소리가 좀 그래서 선생님 공지사항 거기 공사하면서 따라하면 돼. 컴퓨터로 아니 컴퓨터로 있으니까. 핀트를 보려고? 돈에 핀트를 못 옮겨. 핸드폰을 못 옮겨. 핸드폰을 못 봐. 소리는 잘 들리더만. 소리가 컸다고 했더니 주에서 주의가 됐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트렌드 자. 그래, 트렌드 속하고 있구나. 그럼 트렌드 자. 자기가 자기 목소리 들으면 되게 편안하거든. 아 그래요? 듣다 보면 금방 잡혀. 보통은 이 사춘기 때 애들이 보통 자기 목소리 하면서 녹음해보거든. 그리고 다시는 안 해봐. 자기 목소리 들으면 이상해. 해봐. 자기 소리를 이렇게 공기가 올리기도 하지만 목소리로 그대로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녹음해 들으면 되게 이상해. 또 달라. 또 다르지. 야 기계 가격이 얼마치 있는데. 아니, 핸드폰 자체는 이게 뭐 알겠지만 소리라는 게 디지털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44.1kHz 이렇게 뭐 그런 MP3 보면은 다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음질이 아주 좋을 필요는 없잖아. 오명하면 그 데이터를 주변에 압수를 많이 시키는 거거든. 그런 핸드폰으로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 소리가 약간 이제 풍부하지가 않고 되게 이렇게 그냥 목소리 정도만 알아보면 정도 사실은. 이렇게 해주시네요. 난 그런 거 안 따져. 아니야, 씨. 그 역주하는 아니야, 씨. 그냥 나를 스마트폰이야 됐어. 관심 갖지 마. 마실 거. 그런데 그 슬라이드가 아니니까. 그냥 봐요? 머리 두껍냐고? 그럼 내가 대답하지. 내가 몸이 비리비리해서 그런 두껍게 생겼다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들으면서요. 커뮤니티가 별로 없잖아요. 야, 이게 강점직 풀면 들으세요. 나이를 어긋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이 핸드폰 뭐 이렇게 커뮤니티 해가지고 뭐 게임 다운받고 어플 다운받고 뭐 이런 건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 하루 내 24시간 정해져 있잖아. 술도 먹어야지. 운동도 해야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야. 말 다시 끄고 여기서 다시 끄고 나도 다시 끄고. 그래 그래서 핸드폰은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고 나는 핸드폰 내가 쓰면 되는 거잖아. 내 용도에 맞춰서. 핸드폰이 뭐든 기능이 있어.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번 주 들어가서 얘가 알람소리가 안 들려. 내가 피나더라. 이거 어떻게 보면
8시 아침에 일어나지. 6시 반에 와서 하면 소리가 안 되지. 자, 봐봐. 자,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돈을 벌게 될 이유도 할 것이고, 뭐 사람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가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리가 정말 중요하진 않아. 그 이거나 말거나 선생님 지리를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보다 좀 잘하는 거고, 싫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정말 지리가 재밌고 그러지 않아. 그럼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살면서 자기 자존감이라 그러는데 이걸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해. 봐봐. 자존감하고 조금 다르면서 비슷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신감이 뭐야? 자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들면 시작하는 거고, 할 자신감이 없는데 뭐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하긴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고. 그렇잖아? 자, 재수없 하는 말고요. 그나마 선생님 이거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잖아. 여러분들은 조금 나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리는 일단 너를 보면 알겠지만 잘 해냈잖아, 지금. 거의 4분 이상 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끝날 거란 말이야.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했어. 분명히 선생님 지금 노력 되게 많이 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이거하고 비슷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한다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되게 힘들 거야, 나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까? 당연히 그 비슷한 일을 하기 전에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거 끝나면 그래서 3개지 정리할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야. 그래서 여러분 했던 말이잖아. 아니, 했던 얘기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인생을 정말 잘 살려고 그러잖아. 그럼 결코 절대 목표를 너무 멀리 크게 세우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커다란 성공인 거고, 그 성공을 하려면 수많은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걸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쌓일 때만, 그때만 비로소 큰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자, 1년 뒤에 내가 무슨 대학을 가고 싶어. 목표 세웠어. 그거밖에 없는 거야. 성공 아니면 실패야. 성공하고 싶거든 최소한 하루씩 또는 더 잘게 쪼개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그 며칠 알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좀 이제 한 30분 기다린 적 있죠. 그랑 비슷해. 내가 만약에 하루에 지금 방학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할 수 있겠지만 4시간 정도 공부할 여유가 있어. 학교 수업 듣고 뭐 그런 거 빼고 순수 자습할 시간이. 그럼 애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4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지. 목표를 세웠어. 이게 이렇게 쉬워, 어려워. 하루는 한다? 그게 뭐 상인데 하루는 하겠지.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무슨 결심 됐지? 멍멍해지면서 원래로 돌아가. 하루 이거 4시간 할 수 있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야. 성공하기 힘든 일이라고. 자,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울 때는 4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세워야 돼. 30분 쭉 해가지고 30분 8번을 세워야 돼요. 30분이면 뭐냐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단위인 거야.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선생님도 이걸 교재 만들 때 절대 오늘 여기까지 뭐 이만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30분 동안 열심히 하자. 30분 지나면 일단 좀 인터넷 좀 돌려 돌아다니고 하다가 다시 또 좀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30분 열심히 하자. 왜냐면 내가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봐봐. 30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기 전에 분명히 30분만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정도 정도까지는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자. 목표를 세워준단 말이야. 30분 했어.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보상이야. 성공을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팬네가 아니야. 물론 팬네가 되게 풋한 느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돈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 그러니까 30분 지나면 적립을 해요. 예를 들면 300원 적립을 해. 10분당 100원씩 해가지고 일단 300원 적립이 됐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아 내가 30분 동안 이만큼 공부했구나 한번 보면서 그래 약간 쉬었다가 다시 30분을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300원이 적립이 됐어. 그럼 하루에 얼마가 적립이 될 수가 있냐면 최대 2,400원이 적립이 되잖아. 저녁 때 맛있는 걸 사먹든 일주일 모아가지고 또 맛있는 걸 사먹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보상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자, 30분 성공했으니까 30분 성공해요. 또 30분 성공하고 또 30분 성공한단 말이야. 4시간을 한꺼번에 하면 되게 힘든데 30분씩 나눠서 하는 건 어지간하면 할 수가 있어요. 또 다음날도 그런 거야. 야, 4시간 몇씩 공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단 30분 해보자. 이해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높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 말고 내가 적당히 노력했을 때. 그리고 이 성공을 하려고 노력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작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성공을 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들 여러분 제목부터 나누는 거 있잖아. 이거 나눠주고 선생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나한테 선물해 줄 거야. 기계식 키보드라는 걸 샀어. 10만원짜리를. 키보드가 10만원이야. 그러니까 그냥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사기 싫고 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준 거란 말이야. 자, 이번에 이거 책 다 만들잖아. 그 뭐가 됐든 나한테 보상을 해줄 거야. 아마 카메라를 볼 것 같아. 그렇잖아, 이건. 그냥 바꿀 수도 있는데 나를 그 원칙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라는 건 잘게 쪽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이 힘이 하나도 안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잘 될 건데 내가 잘 전하는 과정인데 그치? 자, 이건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더라고.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인정. 그래서 뭐 꼭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잘 관심도 별로 없고 잘 모르겠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 결과보다 어떤 애들은 어쨌든 내가 1년 동안 잘 보내야 되니까 좋은 데 가야 되니까 늦잠도 정말 안 자요. 그 사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이게 안 자는 게 나한테 오는 거거든. 또는 그래, 수업 시간에 남자들 보면은 차 떠들고 엎어서 잔단 말이야. 아니다, 아니야. 자기가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잖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 수업 시간에 이렇게 TV에서 막 요즘 교실 막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계속 잠만 자더라. 교실 문제더라고 막 방송이 나와. 그럼 그거 보면 되게 한심하잖아. 시끄러운 뭐 학교에서 자면 되나. 집에 가서 편하게 자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한심한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똑같이 자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 애들은 자존감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자신감을 높이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자존감은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했던 얘기야.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결국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야, 너 참 소중한 존재다. 너 대단한 존재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결국 사랑하는 거야. 남이 나를 정말 사랑해줄 때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말고 대학 가면 꼭 연애를 꼭 해보시고 사랑을 좀 받아야 돼.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연애가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늦잠 자는 거 있잖아. 일찍 못 자는 거 있잖아.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자존감이 되게 약해요. 자신감하고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
나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찍 못 일어났어. 자기 탓하지 말라고. 자기 탓한다고 자존감이나 자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 인정 잘 안 준다는 말이야. 나라도 자기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입장에서는 칭찬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렇게 결과가 계속 나오잖아. 대단한 거야. 나도 올라 나오기 싫은데 아침마다 키 타고 자요. 그래서 이 언덕 올라오기 싫어가지고 아니 운동이 아니지. 야, 내가 하는 운동이라는 건 남들이 볼 때 미치게 시키는 게 운동인 거야. 내가 운동 안 해, 나한테. 사실 내가 운동한 뛰는 걸 지금 제대로 안 하잖아요. 보면은 깜짝 놀래. 아니, 사람이 천에서 뛰는구나. 우리 운동장에서 남자애들이 정말 망나니에서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 내가 걔들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뛰어. 내가 생각하는 운동은 그거야. 아무튼, 자, 말이,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일단 자존감은 여러분들이 당장 높이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천천히 높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운 게 선생님이 자존감이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얘를 가르치면서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어. 그 다음. 왜냐면 애들은 젊은 남자 선생님만 봐도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 그래서 얘가 애들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난 애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되게 가진 게 많거든. 그냥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자신감은 있잖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계획을 짜라 그러잖아. 플랜을 짜라 그러잖아. 거기에 꼭 맞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하는 얘기지만 결코 공부를 몰아가지 마라. 한 단 보고 이게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면 문제가 풀리잖아. 그게 자신감이 높아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부해요. 야, 나 이제 공부할 거야. 내가 지금 여러 빠졌으니까 경영상 용병부터 내가 빠진 거 탐법을 해보고 문제 풀 거야. 뭐라도 보잖아. 문제 안 풀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자, 209페이지 같이 여기 볼게요. 그래, 한쪽에는 볼 수 있지. 나중에 2학기에 대한 3학년 여러 학생 되잖아. 그럼 애들이 동영상 마지막 수학에다 하루만 10개씩 봐. 200으로. 미친 짓이지. 들려. 인간 거리가 많이 들려서 그래요. 그건 바보 같은 시간이라고. 그래도 많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선생님이 한 하루에 지금 90주 수업하 있잖아. 그리고 이제 다 끝내긴 했지만, 한 달이면, 30일이면 90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2달이면 2과목이 끝나요, 사실은. 나머지 시간에 구경사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시간 많아. 급한 거 아니야. 급한 건 아닌데, 시간이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서툴 만큼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 자, 아무튼, 자, 1차 에너지는 자연에서 얻은 것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2차 에너지. 그 다음 최종 에너지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 쓰는 에너지다. 자,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은 석유, LNG,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력수입니다. 잠깐씩 보니까 넘어갈게요. 신재생에너지도 1차 에너지에 들어가는 거야. 수력이 제일 적어요. 물론 수력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만 이렇게 말할 때는 빼는 거고. 자, 국내 1차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순서는 신재생에너지, 수력, 무연탄, 천연가스 순이다. 자, 수력하고 무연탄하고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2009년 기준으로 수력이 더 많더라고요. 수력이 더 많아.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몇 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그 다음 석유는 어디에다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훌쩍 넘는다.
자, 산업부에서는 석탄도 많이 쓰잖아. 어떤 부분에서 어디 갔어? 온다보다 산업, 가정, 수송, 공공 중에 수송용, 수송용의 대부분은 석유예요. 자, 천연가스는 대부분 가정용으로 소비한다. 가정용, 물론 산업용으로 적잖게 쓰긴 하지만 대부분 가정용이에요. 그 다음 석탄은 거의 대부분 산업용으로 소비한다. 석탄은. 자, 석탄 가운데 무연탄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의 원료 폐해 의존도는 원자력에 비해서 낮다. 원자력에 비해서 낮다. 자, 석탄 가운데 역청탄은 100% 수입하며 주요 수입국은 호주다. 오스트레일리아. 존에 잠만 쳐다는 그 코알라가 하는.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다른 산업 에너지에 비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로 불린다. 자, 우라늄 또는 원자력은 100% 수입하며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 자, 설비량은 발전소에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하며 발전량은 실제로 생산하는 전력을 뜻한다. 그 다음 가동률은 설비량에 비해서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 발전 유형별 설비량과 발전량 비중은 화력, 원자력, 수력 순이다. 수치를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는데 보드모 지금 선생님 2개 써놓고 막 3개 써놓고 그랬잖아. 그게 대략적인 크기예요. 그래서 봐야 돼. 그 다음 발전 유형별 발전 효율은 원자력, 화력, 수력 순이다. 원자력의 가동률이 제일 높아요. 다른 말로 발전 효율이 높다. 발전 에너지형별 발전량 순서는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수력 순이다. 자, 이거 오늘 했던 건데? 아무튼 원자력 발전은 경북, 물친과 월성은 경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산은 기장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미스였나? 자, 우리나라에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먼저 건설된 곳이 고리예요. 고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더라. 한치에서 알아주세요. 자, 전남 영광에서 이루어진다. 영광에서. 자, 화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충청남도다. 수도권 아니야. 서울 경기 아니고 충청남도. 그 다음 충청북도는 화력 발전보다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다. 아까 공개했던 거죠. 중요한 표적 포인트는 제주도는 화력, 수력, 원자력 가운데 오직 화력 발전만 이루어진다. 전라남도는 1차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 전라남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며 생활권 가운데는 영남권이 가장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가정용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며 인천은 수송용과 산업용의 비중이 높다. 경기도는 산업용, 가정용, 수송용이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최종 에너지에서. 자, 그 다음 텅스텐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에서, 철광석은 양양에서 조만간 채굴을 재개할 예정이다. 자, 여기까지 질문